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예. 예. 아까 그 1부를 마치고 2부를 하는 사이에 예. 스텝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날아다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다가 단추로 넘어갔다가 뭐 아르마니로 갔다가 예. 이러다가 또 이렇게 중국 뭐 북한 문제로 넘어가고 또 미국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나오고 비트코인 이야기는 시작도 하자마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무슨 PC방 저기 이야기로 끝났는데요. 그래도 이게 3만 몇 명이 봐주시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예.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 계획을 짠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계획대로 안 돼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우리 방송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구름이 뭐 가는 곳에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대로 시작해서 흘러가는 대로 끝나는. 그래서 제목이나 이런 것이 사실 내용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전번에 한 분이 이야기했대요.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목에 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미리 제목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이야기가 얼마 다니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돌려봐야 찾을 수 있는데 또 돌려보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면 남을 방송이 없을까봐 그냥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게 조금 양심에 끓였는데 어떤 분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그 필드 매뉴얼 FM들 한단 말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키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매뉴얼에 매달리지 마라. 항상 전쟁은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는 그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 김성진의 낭만 의사 프로그램처럼 우리 인생도 짜여진 대로 꼭 잘려가지는 것도 아니고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열심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2년 이상 열심히 토론하듯이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계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른다. 이런 교훈을 주고자 토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여러 번 보는데요. 예,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상한 꼴통 그 FM 장교 나오잖아요. 아, 그 처음에 나아가 찌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가 맨날 FM 하잖아요. 예, 처음에 1편에 훈련소에서 아주 꼴통을 하다가 2, 3편에서 병신되죠. 병신되죠. 그 정도로 이렇게 교범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제 인생의 술잔에 눈물이 있지만 딱 그거에서 굴하지 않고 다 유연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약간 실패가 있더라도 제가 돌이켜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 자랑이 돼버리는데 괜찮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제가 한 7, 8년 전에 되게 그 단기적인 흑자 부도 비슷한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예. 병원 흑자가 나는데 좀 그런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은행에 자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막히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 무슨 뭐 그때 저축은행 사태가 나가 그가 망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기준을 높여가 빨리 갚아라 하고. 갑자기 뭐 매덕을 한꺼번에 갚으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은행에 쭉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대출이 규제될 때니까. 근데 그때 또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 제2의 무슨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2008년 금융위기. 근데 찌라시가 이렇게 몇 개 날라오더라고요. 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딱 전화를 했죠. 근데 찌라시를 보고. 예. 보통은 찌라시 같은 데 보면 전화 안 하죠. 이건 뭐. 하기도 하려나.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탁 보더만은 그 이제 그때 행원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부지점장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제 쭉 찾아와서 쭉 병원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지 또 인생관에 투철한지 쭉 대화해보다만 아, 이 사람은 유머도 있고 불하지 않고 뭐 잘하겠네. 그분을 싹 도와주고 살아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금감원 사태 때 그 해결할 때도 잘 안 됐거든요, 일이. 뭐 옛날에 우리 유여의 전 최고하고도 같이 일을 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 금감원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관료적이고 딱딱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자신들이 남을 감독하고 예. 잘 나가는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데기 때문에 예, 뭐 한국에서 가장 목에 힘주고 다니는 데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상 자기들이 밝힌 데 이게 1년 만에 뒤집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대학 조찬 모임에 갔는데 그 모 국회의원이 우리 출신 국회의원 한 20명 되거든요. 그 쭉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초선 의원인데 제 말을 듣더만 아 선배님 말씀이 국민들에 대한 편의에서 볼 때 금감원이 잘못했다 이거를. 그래야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조천 모임이라는데 참 가기 어렵거든요. 가기 어렵죠. 예, 왜냐면 아침에 가가 예. 그 시덥잖은 소리 들으면서 밥 한 끼 먹고 또 돈 내고 예. 돈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내가 돈 내고 비싼 호텔에서 이거 뭐하고 자빠졌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기가 어려운데 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보니까 이렇게 결정적으로 성공한 몇 개의 일이 있었는데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결국은 운 좋은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국 운이 제가 좋았던 거죠. 운이 아니라 또 원장님의 이 노력이 예. 이 운은 운칠 기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 노력 7, 운 3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몇 년 전에 2015년에 예. 뭐 여러 가지 모함, 음해 등과 더불어서 사고도 또 예기치 않게 나고 그래갖고 순식간에 방송 출연이 다 막혔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좌절을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삼겹살 집에 가서 낮술을 먹다가 예. 내가 그러면 이제 가만히 내일부터 이제 놀라니까 예. 이것도 아주 어디 가서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2015년도에. 예, 15년도에 아, 제 만나기 한 해 전이었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술을 먹던 사람한테 내가 내일 사무실에 가서 그냥 내 책상 위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이제 언론을 장난을 쳐서 내가 나의 입을 막으면 내가 사무실 책상 위에서 유튜브로 내 주장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근접 이런 책상 위에 하다가 나중에는 꽃다발 하나 놓고 하다가 뒤에는 이제 플래카드 하나 놓고 하다가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아이 그럴 게 아니라 세트라도 좀 만들자 해서 저 앞에 있는 저 세트로 시작했다가 또 누가 또 저 세트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카메라도 30만 원짜리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뭐 한 200만 원짜리 하나가 됐다가 이제는 방송국에 버금가는 카메라가 등장하고 이제 이 핀 마이크까지 또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착착착 진행되어 가면서 이제는 편집하는 컴퓨터가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다 성능을 발휘 못해서 그렇지 저거는 방송국에 버금가는 컴퓨터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한동안에 제가 이게 조금 너무 진지한 게 좀 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방송을 하지 않고 학술적인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별로 안 보고 겨우 이제 트럼프 된다고 마차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쫙 왔어요. 그때 하루에 20만 명이 딱 오니까 완전 눈이 뒤집혀지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순식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뉴스 브리핑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소신에 따라 뭐라도 해도 이렇게 잡히니까 이젠 제가 무슨 뭐 정치를 하려고 무슨 이런 것도 제가 마음에 이걸 다 내려놨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면 이 방송을 공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어떤 걸 뭘 할까 이런 생각들도 다 적고 그냥 여기에 매진을 해서 정말 대중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진실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제 스스로 없던 사명감까지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치도 이제 회의를 가지지 않고 쭉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방송국에 뭐 가끔 나가지만은 가끔 나가면 제가 놀러 온 사람처럼 좀 거들먹거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유 뉴스 브리핑 요즘 잘 돼 간다면서 하고 좀 부러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종업원 하다가 좀 사장된 느낌도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더욱더 겸허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이걸 하고 앉았을 줄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맞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방송국에서 좀 억울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에이, 내가 그냥 이 바닥 떠날란다. 그냥 다르게 살란다. 이러면 또 안 됐을 건데. 내가 어쨌든 말을 하는 것이 내 재능인데 그 말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이거 막으니까 욕구가 들어서 우연히 이까지 오게 됐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어렵더라도 이 기회가 막힐 때 끝까지 밀고 가면요. 또 다른 기회가 어딘가에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예기치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포레스트 검프 아닙니까? 예. 그거 뭡니까? 그 초콜릿, 예? 이런, 맞습니다. 이게 날려가면서 네. 인생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요즘 청중들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일부에서 이거 시작을 하다고 끝을 못 맺었으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비트코인이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오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라는 말을 원장님은 아십니까? 알죠. 그거 무슨 말입니까? 꼬시래기라는 고기가 이제 울산 태화강에서 존재하는 고기로서 상당히 못생겼어요. 근데 맛은 좋아요. 제가 이제 또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럼 그 낙동강 하구에 보면 꼬시래기 회가 있는데요. 요즘은 없는데 아주 제가 그 즐겨 먹죠. 그걸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끝내줘요. 참기름 섞어가지고. 근데 이 고기는 식성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살을 지가 뜯어 먹어. 예. 먹을 게 없으면. 예. 그래서 꼬시래기 지살 뜯는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흑수저들이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다른 어떤 부동산 이런 거에 비해서 공정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일종의 IT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들어서 정보를 가지고 판단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거 마치 투기가 아니다. 내지는 설사 투기라 하더라도 위의 세대들 부동산으로 해먹고 주식으로 해먹고 그리고 경제 성장하고 하면서 한 건씩은 다 잡았는데 우리는 흑수저들은 올라갈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이 흑수저로 태어나면 흑수저로 끝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돈 좀 벌어먹을 기회를 마지막 우리한테 신이 주어진 기회를 왜 우리 보고는 못 해먹으라냐 이게 지금 청춘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홍대 교수 한 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라고. 너가 그렇게 먹는 돈은 결국 너가 같은 사람 흑수저들이 모여가지고 태워놓고 그 중에 한 명이 들고 가고 나머지는 다 쪽박차고 근데 그 한 명은 어쩌다가 보인 한 명이고 나머지는 많이 돌리는 4%가 전 세계의 비트코인을 97%를 가지고 있대요.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해먹고 간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으로도 옳고 정당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흑수저들이 10만 원씩 갖고 오면 장수 코인을 만들어서 예? 그냥 뽑아가지고 여기 방송하에서 오늘 이번 주는 네가 받아가라. 다음 주는 성진이 받아가라. 그 다음 주는 뭐 장수 받아가라. 이렇게 주는 게 더 공정하다. 적어도 딴 놈은 안 갖고 갈 거 아니냐. 그래서 흑수저 개를 드는 게 낫지. 뭔 놈은 비트코인이냐. 이래. 안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어렵게 이제 1박 2일로 우리 고등학교 모임 골프 대회를 갔었어요. 가는 길에 이제 우리 친구가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해박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비트코인이 뭐 4세대 블록체인에 있어가지고 쭉 이야기하길래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니는 아나 했는데 뭐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고 비트코인은 만든 놈도 뭔 말인지를 지금은 설명하라 하면 못 올 거예요. 그 지주장은 그거예요. 이제 이게 각자가 인트라넷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유의 정보가 있는데 그걸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가치 창출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유하는데 무슨 가치가 창출돼요. 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무슨 르완다에 1,000원을 송금하면은 700원만 간대요. 환율이 막 이렇게 다르고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송금할 때 수수료 떼고 환율 차이나 그러면 가치가 이렇게 해외에 송금하는데 이렇게 이탈하는데 비트코인은 그 보낸 가치만큼 그대로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은 뭐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그 매일마다 등락이 30% 50% 되는데 그 설명은 어떻게 해요? 아니 비트코인이 지금 화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메일을 보내는데 세금을 매깁니까? 안 매기죠. 그거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움직여도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국제 간에 거기에는 당연히 수수료나 세금이 매겨지지요. 그러니까
아직 돈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매기지 않는 것을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잘못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내가 신뢰를 안 하는 게 그 암흑가의 그 자금 세탁으로 많이 이용된다면서요. 지금 이 납치범들이 예. 중국이나 이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받는다잖아요. 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CD, CD가 뭡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출처를 설명할 필요 없이 은행에 갖고 가면 무기명이. 최소 1억이니까 무기명이니까 가진 사람한테 무조건 돈 줘야 돼요. 이 사람이 강도를 해갖고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그게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니까 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죠.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달러 같은 게 많이 봉쇄가 되고 북한이 비트코인을 미리 많이 사놨대요. 그래서 사놓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해킹을 해가. 해킹을 해가 뭐. 그럼 비트코인의 최대 장점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바탕을 둔 가상화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로 막 해킹을 당한 거예요. 해킹을 당했고 심지어 비트코인 거래소까지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털려가 문 닫은 데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재미를 본 게 북한이라더군요. 북한이. 예, 북한이 제가 봤을 때 이 예.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북한의 저 사이버 기술 같으면 가상화폐를 새로 만들 겁니다. 그렇겠죠.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지고요. 북한이 그걸 갖다가 중국을 시켜서 전 세계에 투자자를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 규제를 하려니까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대의 정치가 중요한 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하지만 기본 가락구가 이분 말입니까? 아, 괜찮습니다. 기본 가락이 된 분들 아닙니까? 다 그래도 그분들이 개개인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또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중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 그때 청와대가 뭐 직접 민주주의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요번에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예. 예. 이게 딱 뭔가 하면 폰지 사기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인이요.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정가가 이제 수두룩 암흑가에서 단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국제 간의 우편이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 간의 우편에 이렇게 료에 쿠폰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 이거는 1차 대전의 이후에 변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1차 대전 이전의 환율을 적용한다면서 이거 사라.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 해가지고 미국에 그걸 풀었어요. 그래.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포맷은 뭔가 하면 처음 가입한 사람의 보장해야 될 수익을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뽑아가지고 그래. 던져주는 거예요. 전형적인 자, 이걸 폰지 사기라 해서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이런 대형 사기가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했습니다. 예. 그게 다단계 예. 피라미드도 결국 이런 종류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지금 처음 이렇게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은 이거는 마니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벌면 누군가는 이럴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가치를 창조해서 그 가치가 늘어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그 회사의 실적이나 성적 때문에 가치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주식의 가치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치가 왜 늘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만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왜 늘어나는가 하는 것은 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에만 좌우되는 거지. 그렇죠. 그 본원적 가치가 늘어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사람들이 얼마 벌었다 하면 그건 뒤에 올 사람이 이럴 거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원장이 있고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바꿔야 이제 가치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돌고 돌리다가 손수건을 어디서 더 이상 돌리지 못하는 단계에 가면 이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누구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가치를 가지고 뭐 IT까지 동원해서 허황된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복잡할수록 사기죠. 사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대부분은 모르고요. 모릅니다. 설명하는 사람도 지가 무슨 소리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모를 겁니다. 몰라요. 그러면 일부러 모르는 소리를 해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르면 이게 사기치기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국제지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신탁 통치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주인공 동생이 물어봐요. 야, 신탁 통치가 뭐냐? 야, 누군가 뭐 한참 막 설명하는 거야. 그 여자가 똑똑하대. 모르지비 딱 그러는 거라. 이게 뭔가를 제가 아는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수님한테 이게 10초 내로 설명하잖아요. 지가 모르니까 막 이상하게 장황하게 뭐 4차원 뭐 정보를 공유하니 그니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대. 간단한 거죠. 그 우리가 국제시장 다 그 영화 보면 이 영화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훈을 얻으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단계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 벌써 나 참 안타까운 게 이 젊은이들이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사일에 최저의 지금 취업률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심정은 이해는 해요. 뭐 기성세대는 뭐 다 이렇게 재미를 봤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은 저번에 내 이야기했죠. 뭐 의사, 판사, 뭐 싱가포르 국적 취득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5천억에 1억은 돈도 아닙니다. 장난으로 한번 틱 던져본 거예요. 벌써 100억 먹고 튀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 최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의사, 판사. 예? 내가 누군지 신분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제가 명예훼손은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이거는. 네. 예? 이게, 이것도 헛소문 버티려 잡혀갈 수 있습니까? 아니, 잡히가 안 갑니다. 또 안심 먹고 하십시오. 예. 여기 방송국에 있는 책임자인 제가 먼저 잡히가니까요. 예. 저는 그 김성진 원장이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음향 조작을 해서 김성진 원장이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했다. 잡혀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저는 이게 뭐 소문을 직접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큰 유력한 사업가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영국의 귀족들은 노블리스 어블레저라 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혜택을 받지만은 전쟁이 터지면 그들은 제1선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뭡니까? 의사나 판사라면 돈을 5천억 벌었으면은 반땅 상속세 내도 2,500원 남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래가 100억 벌었다며. 그게 뭐냐 말이에요. 부끄러워해야지 그게. 제가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해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정권이요. 비트코인에 대한 뭘 대책을 세울 것 같아 이렇게 보이다가 예. 그래갖고 거래소를 폐쇄한다다가 갑자기 뭐 과세를 하고 무슨 실명 계좌로 전환하는 어쩌고 이러면서 실고랑지를 내라요. 예. 또 겉으로는 선거 때문이다 그러는데 지금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뭘 할 듯 하다가 빼면서 할 듯 하다가 빼면서 이 가격이 요동을 쳐요. 그렇죠. 돈은 가만히 있고 안정적이어야 돈을 법니까? 지가 내 말을 했을 때 내리가고 또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올라가고 할 때 돈을 법니까? 그래 벌죠. 요동을 쳐야. 그러니까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정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정권 출범하면서 저게 난리쳤지. 그전에는 별로 저러지가 않았어요. 한국이.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정권이 실컷 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까지 어느 시점부터 할 듯 이야기하다가 또 말고 할 듯 말거든요. 자꾸 이러고 있어요. 자, 내가 내일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부정하는 것까지도 계획이 짜져 있다면 그걸 알고 있는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요. 자꾸 이런 장난을 치면 제가 볼 때 정권 하루아침에 한국 정부의 발표로 100조가 날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며칠 사이에요. 네. 그게 또 안 한다고 하니까 청와대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조가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되는데 누군가 그 사이에 정보를 아는 사람이 돈을 벌었겠습니까? 안 벌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벌었겠죠. 이 정권이요. 정말로 비트코인 가지고 자신들이 떳떳하다 하려면 이 정권의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상 계좌로 사고 팔았는지 어떻는지를 갖다가요. 조사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실명 계좌로 전환이요. 몇 달 안에 안 될 겁니다. 왜? 가상 계좌로 해야 내가 비트코인 갖고 돈 버는 걸 갖다가 숨길 수 있지. 실명 전환을 하면 내가 벌어먹은 게 정권의 높은 분들이 다 들통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핑계 대는 척하고 또 슬슬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열심히 하는 20, 30대는 한마디로 청와대에 진정을 넣어가 이제 20만 명 훨씬 넘었겠네. 그래가 안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또 안 할 명분을 만들어줘요. 자, 나중에 이 비트코인이 바다 이야기처럼 누가 장난을 치는가 하는 부분은요. 저는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샅샅이 뒤져서 끝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걸 물고 와가지고요. 장난을 치서야 되겠습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죠.
오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일단 일본의 뭐 와타나베 씨 부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냥 뭐 또 이번에 그 이자를 예, 빌려가 싼 예, 이자를 예, 예, 비싸게 예. 그렇게 그또 요구르트 제가 요구르트 판매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주식 같은 거 할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남들이 부동산을 아무도 안 살 때 사야 되고 주식을 지금 주식 엄청난 화랑이잖아요. 이런 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이라는 제도 자체도 결국은 그 자본주의에서 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주식 제도예요. 이건 오로지 거의 99.9% 첩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리스크 분산시키고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묘하게 감추고 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엔터프리너십, 창업 정신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모험 정신. 예.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주식 안 하잖아요. 저는 그걸 제가 냉철하게 파악하고 주식 안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주식을 팔면은 괜찮아요. 그 시장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죠. 진입장벽을.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진입장벽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상장을 쉽게 하게 하고 안 되면 다 폐지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신탁 같은 거 회사 같은 거 굉장히 높게 이 면허 장사 아닙니까? 신탁 관리 하나 만들면 1년에 몇천억 법니다. 오로지 면허 하나. 그 면허 내는데 다 이게 권력과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게 엔트런스 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 진입을 할 때 내야 될 비용이 있으면 그걸 수백 배, 수천 배를 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의과대학을 가거나 법과대학을 간 그런 진입장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오로지 권력자의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1년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거예요. 비슷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면세점이죠. 예. 면세점이 대한민국에 몇 개인가를 갖다가 굳이 제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면세점을 원하는 대로 다 내주든지 안 네. 그러면 면세점이라는 걸 없애버리든지 하면 되죠. 옛날에 의과대학 하나 인계할 때 뭐 다 알잖아요. 뭐 다 다 의과대학 설립을 할 때 어마어마한 이건으로 의과대학을 그리고 골프장 뭐 골프장은 몇백억이었죠. 허가 비용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수저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돼요. 청와대에 엔트런스 피를 없애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 흑수저들이 행명을 하거나 차라리 사회가 진짜로 불공정하고요.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비트코인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체제를 뒤집어 엎자고 행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아니 이게 원초적으로 불공정하다면 여기서 살아봤자 뭐합니까? 행명을 해야 돼야지. 안 그러면 노예처럼 살든가 행명이냐 노예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걸 비트코인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원장님, 네. 그래서 금경 이렇게 국정원 수사권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 바꾼다는데 네. 그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저는 이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참 그것도 참 제가 그 나이 때 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환자가 한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병원장이 그 지역에서 토착 세력이 돼가지고 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없는데 그냥 단지 뭐 제가 했다면 부산에 박사하겠다고 간 사이에 또 외과에 부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저 병원장 아들은 외과 과장이니까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완전히 죄도 없는 사람을 경찰이 죄 있음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99.9%는 그렇게 죄 있음을 올리면 그냥 끝납니다. 검사들이 죄가 생기는 거죠. 사건이 보죠.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지금 제가 존경하는 뭐 국회의원장께서 초임 검사를 할 때 뚝 보도만 그것도 그분이 훌륭한 분인 게 또 그 사건을 또 굳이 또 자기가 직접 보고 부른 거예요. 앞으로 이제 김 원장님을 어디 살다가 만나시면 김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김 원장님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갈구면 천하의 이제 나쁜 놈이 되어서 가끔 뉴스 브리핑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겁을 줘가 확실히 주잖아요. 원장님 가는 길 막지 말라고.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방송을 같이 했는데 우리라도 확실히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보더만은 이건 김 과장님은 죄가 없네요. 딱 딱. 그 무혐의 처리. 이게 제가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경찰 편 드는 거 아니고 검찰 편 드는 거 아니다. 물론 이제 검찰도 그 동안에 뭐 권력의 신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 이야기할까요? 네. 지난 이제 MB 정권 때 네. 우리가 좀 MB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또 아주 가까운 이제 과거에 돈이 좀 있던 분하고 둘이를 이제 걸었는데 경찰이 앞에서는 좀 저한테는 말 좋게 하더니만 저하고 같이 걸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장님은 이렇게 기소가 안 되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좀 주셨어요. 네. 그러고는 황 소장은 기소돼 갖고 구속될 수 있다. 미국 스파이 사건. 이 지침이 뭐 그거가 파생된 어떤 경우였을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가지고 네. 그 유명한 빌딩에 갔잖아요. 네. 대리인 변호사한테 네. 미국에 하나 있다. 같이 죽을래? 하고 이제 한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사건이 날아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돈을 받았던 그 사람이요. 네. 또 도로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잘못 받았습니다. 뭐, 예? 내가 안 걸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고 네. 그럴 사건이 따로 있지. 이런 사건에 와서 돈을 요구하고 그걸 또 맞습니다. 반납을 하고. 맞습니다. 자,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 간이들이 배 밖에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라는 데는 어디가 공정하고 어디가 덜 공정한 게 아니라 아니, 맞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이것도 그러니까 이 보험 시스템처럼 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절묘하게. 부분인데 예. 이걸 갖다가 검찰은 완전히 해체해서 힘을 빼버리고 제가 검찰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검찰에 불려다니긴 했지 뭐 그냥 검찰에 친구가 있다고 무슨 친하게 지낸 사람도 없어요. 친구하고도 친하게 안 지내요. 예. 그런데 뭐 검찰 편을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걸 수사권을 검찰을 힘을 빼서 다음 정권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잡혀갈 일은 검찰에 힘을 빼놓으면 좀 없지 않겠느냐 하고 경찰은 이렇게 손대기가 좋지 않습니까? 조직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는 종북들이 많으니까 정권의 핵심 곳곳에 그 친구들은 또 더 많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못 잡아가게 하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해체해서 예. 국정원은 사실상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국이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안 될 거예요. 안 돼야죠. 안 돼야 됩니다. 예, 예. 예. 아마 법사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막아줄 거고요. 결국은 이제 법이 다 이렇게 아무리 통과해도 마지막 법사위원회에서 마지막 한 번 더 그러거든요. 이거는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현 야당이 그냥 있다면은 저는 국민저항권을 조직해서 이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투쟁합시다. 아, 그럼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진짜 검찰이 예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절묘한 균형을 해가 상호 견제 그만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검찰을 더 믿습니다. 물론 경찰도 믿죠. 훌륭한 반응이 있지만 이렇게 한 곳으로 쏠리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걱정이. 그래서요. 무슨 지금 한쪽으로 지나치게 몰아주면서 한쪽에 힘을 빼버리고 한쪽은 해체해버리는 국정원은 해체해버리고 검찰은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는 않다. 또 누가 들으니까 경찰은 15만 명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날 거고 경찰은 15만 명. 검찰은 수사관하고 검사까지 다 모아봤자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표로 저쪽에 1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표가 많은 쪽을 택했다. 그 가족까지 곱하면 이쪽이 훨씬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스개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FBI처럼 독립된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상호견제. 차라리 경찰 안에서 지금 전문 수사하고 아주 강력 사건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두고 현재 경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검사하고의 수사 지휘에서 약간의 조정만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 보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경찰청장이 이 정권 들어서 보인 해괴한 행동으로 봐서는 이런 방향이 더더욱이나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러면 현 경찰청장께서 그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두 정권에 걸쳐서 살아남으면 뭔가가 좀 수상하거나 야비한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놀란 게 제가 옛날에 좀 비난한 그
에스모 씨 있잖아요. 예. 그분 아주 살아남았더라고요. 나 참 딱 분명히 이 사람 잘릴 줄 알았거든요. 예. 이 절묘한 그 검찰관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경찰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희한해요. 희한해. 자, 원장님은 앞으로 집권하면 저기 문정권보다 더한 적폐청산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 정치 보복적인 일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저는 정치적 빚이 없잖아요. 네. 빚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항상 주장하는 게 자유, 평등, 우애, 강처럼 그러고 또 전쟁도 없어야 되겠고 고려연방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미국과 일본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중국 저런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자들은 막 그냥 신뢰할 수 없는 민족이지. 중국 가서 수술하지 말라고 또 한마디 있어. 뭐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형수들의 인권이 제로입니다. 심지어 뭐 저는 잘 아는 앵커가 그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이식 받고 왔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뭐 미국과 일본 사실 미국과 일본 따지면 이 미국이 일본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들 진주만 뭐 해가 막 죽이고 말이지. 그것도 미국도 잘한 게 없어요. 일본 사람들 이사들 다 미국 시민권 가졌는데 그 무슨 이상한 오지에 갖다 넣었잖아요. 다 그다죠. 한 20만 명을 예. 재미 일본인들을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다 예. 고립시켰죠.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 중에 자신들이 미국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겠다고 2차 대전에 자원해서 많이 갔는데 처음에는 일선 투입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고 일선에 투입을 했죠. 근데 예. 아시아 전선으로는 안 보내고 전부 유럽 전선으로 보냈죠. 거기서 영웅이 하나 생겼죠. 하와이 출신인데. 예. 뭐, 이태리 전투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미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거고 일본도 아마 또 자기들 나라 원자탄 터뜨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두 나라가 돼가는 예. 거죠. 그건 뭐냐?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예. 어디로 가야 서로가 이렇게 상생을 하고 공정을 하겠는가 이건데 예. 한국만 지금 헤매고 있고요. 이제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이번에 검경 국정원 개혁을 보니까 도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래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저도 빅 픽처. 예. 위안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요. 일본의 만행 731 부대 뭐 굉장히 싫어. 저 오죽하면 일본 놈이라 하겠습니까? 니혼진이라고 하고. 뭐 미국 놈이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과거를 용서하고 그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인이라 해가지고 꾸리 해가지고 우리 고려인들이 일본에 가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일본 가면은 꾸리라면 겁이 나 다 도망간대요. 그럼 우리도 월남전 가서 많이 죽겠습니다. 누구나 각 민족 간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이 세계 역사상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죠. 근데 지금 우리 베트남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지금 뭐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뭐 아마 세계에서 제일 친할 거예요. 사동 국가입니까? 베트남에서 하도 시집을 많이 와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자유평등 우애로서 그래도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마지막 한마디만 하시랬는데 한마디가 지금 상당히 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또 무슨 아니, 요즘 부흥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들 용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자 마치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넘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